70년간 모든 대통령을 적중시킨 전설적 예언가 김신수의 마지막 예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언자가 사라졌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계엄령 직후 선언된 조기 대선. 한국 정치가 예술이 된 순간 외신 기자의 눈에 비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정치부 수석 기자 클레어 휘트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는 뉴욕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계엄령 소식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믿기지 않았어요. 21세기에 그것도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니. 손끝이 떨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폭발하고 있었어요. 한국 민주주의 위기, 대통령 권한 남용 같은 키워드가 넘쳐났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할머니 사라 킴이었어요. 클레어, 뉴스 보고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믿기지 않아요. 내 할아버지는 한국을 끝내 잊지 못했단다. 통화를 마친 후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외할아버지의 유품이었죠. 노란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오고 싶었던 그곳이라는 희미한 글씨. 제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다음 날 아침, CNN 편집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 가야겠어요. 이번 사태, 객관적으로 취재해야 합니다. 왜 하필 당신이? 편집장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어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입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승인을 받고 나오며 휴대폰을 확인했죠. 뉴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6개월 만에 조기 대선 실시 결정 해외 댓글들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작동하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내 뿌리와 마주하는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서울 공항에 내리자마자 청명한 봄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첫 인터뷰는 인사동 근처 차 한 잔의 여유로 시작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계획은 언제나 빗나가기 마련이에요. 5걸음도 채 떼기 전에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당신이 미국 기자 클레어 휘트먼이지요? 9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주름진 얼굴 사이로 예리한 눈빛이 빛났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죠? 당신은 오늘 오실 거라고 느꼈소.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김신수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70년간 대통령 당선자를 정확히 예언해왔다는 그 김신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신수는 인터뷰를 거절했죠. 선거는 기운이 정한다오.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들으려는 자의 귀에만 들리지. 다음 날 스타벅스 닉네임 금지 정책을 취재하러 갔어요. 이재훈 부장을 만났습니다. 왜 닉네임을 금지했나요? 제가 물었죠.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는 닉네임이 많아져서요. 고객님들께서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재명은 간첩이단 등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닉네임을 설정하는 경우 직원들이 매우 곤란합니다. 이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고민했어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사이에서. 흥미롭네요. 정치는 일상에 침투하는 예술이에요. 클레어 씨.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전통 한옥 지붕 너머로 첨단 빌딩이 솟아있었고 한복을 입은 이들 옆으로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대비되는 모습이 묘하게 조화로웠죠. 김신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예언은 들으려는 자의 귀에만 들린다. 과연 내게는 무엇이 들릴까요? 국제정치포럼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죠. 단상에 오른 여성의 날카로운 눈빛이 사람들을 압도했어요. 레이코 첸, 글로벌 정치 컨설팅 기업 폴리메타의 상무였습니다. 선거 예측에 빅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독특한 정치 문화, 특히 사주 예언과 같은 전통적 요소도 분석해야 해요. 발표가 끝난 후 레이코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클레어 휘트먼이군요. CNN의 스타 기자. 그녀가 악수를 청했죠. 한국 선거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취재 중입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함께 협력하면 어떨까요? 제게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김신수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의 숙소 앞에서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레이코의 회사 명함을 들고 있었죠. 그들이 떠난 후 김신수를 찾았지만 그는 사라진 뒤였어요. 방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주 해석은 아니지만 독특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의 기운을 기록한 것 같군요. 통역사가 말했어요. 수첩을 펼치자 기호, 시, 동물 이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 같았죠.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선거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위기를 이성으로 다루는 국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라는 표현들이 오갔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레이코였습니다. 클레어 씨, 김신수의 수첩을 발견하셨다고 들었어요. 함께 분석하면 어떨까요? 마음속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죠. 무언가 조작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레이코. 이건 제 방식대로 풀어야 할 퍼즐이네요. 수첩을 펼치자 온갖 기호와 시, 동물 이름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마치 미로처럼 복잡했죠. 손전등을 비춰보니 희미한 물자국도 보였어요. 기자로서 이런 미스터리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죠. 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한국에 관해 특별히 언급한 것 있었나요? 기운이나 음양오행 같은. 어머, 클레어. 그이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읽는다고.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요. 수첩 속 기호들은 오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금, 목, 수, 화, 토. 각 후보자의 기운을 분석한 것 같았죠. 이제 현장으로 나가야 할 때였어요. 유세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참여율에 놀랐어요. 미국과는 확연히 달랐죠.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나요? 우리의 미래니까요.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바꿔야죠. 작은 카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정치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시민들은 포스터를 자발적으로 붙이고 있었어요. 수첩 속 시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은 꽃을 흔들어도 뿌리는 건드리지 못한다. 수첩의 다음 페이지에는 특정 장소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장소들을 따라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들을 나열하자 놀라운 패턴이 보였죠. 각 장소는 특정 후보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밤새 연구한 끝에 김신수의 예언 패턴을 일부 해독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진짜 예언자는 예언을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혼란스러웠지만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개표일이에요. 모든 것이 드러날 때였죠. 개표 방송이 시작되자 서울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투표율이었어요. 최종 투표율 79.4%입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높은 투표율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이건 현상이 아니라 철학이다.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옆자리 한국 기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에겐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가치니까요.
SBS 개표 방송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오징어 게임 콘셉트의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후보들이 실내 자전거를 타고 경쟁하는 그래픽이었죠. 처음엔 이게 뭐지 싶었지만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정보 전달이 정확했어요. 한국 방송사들은 개표 방송을 축제처럼 만들어요.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정보를 결합하죠. MBC로 돌리자 카운트다운 영상이 나왔어요. 독립운동가 김구의 이미지에서 시작해 BTS, 봉준호 감독으로 이어지는 몽타주였습니다.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문화적 자부심과 역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죠. 소셜미디어는 이미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개표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KVOT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였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중계로 보여주세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축제, 아니 문화적 혁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치자 스튜디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개표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신수의 수첩을 다시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선택은 기운이 아니라 의지다. 이 구절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레이코 첸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의심스러웠지만 취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죠. 방송국 로비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김신수의 예언 일부가 조작되었어요. 레이코가 속삭였습니다. 증거가 있죠. 당신이 조작했다는 뜻인가요?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요. 다른 캠프에서요. 저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이제 진실이 궁금해졌어요. 증거 파일을 받아 검토했습니다. 취재 윤리와 정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이걸 보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거 결과를 기다려야 할까요? CNN 생방송 연결이 다시 왔습니다. 개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민의 철학입니다. 한국인들은 예언이나 운명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들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지만 제 진심이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미국 기자가 우리 정치 철학을 더 잘 이해한다. 클레어 휘트먼이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짚었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개표 방송 시청률은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제게 말했죠. 이건 선거가 아니라 문화 쇼크야.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인 것 같아. 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신수의 수첩을 다시 열어봤어요. 마지막 힌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접힌 페이지 사이에 숨겨진 작은 메모였어요. 누구도 정확한 길을 말해줄 수 없다.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김신수는 예언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돕는 안내자였어요. 예언의 힘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CNN에 특별 기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선거의 진짜 승자는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예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으로 선택했어요. 기사가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20대 유권자들이 제 기사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내 철학을 찍었다라는 댓글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죠. 선거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김신수의 예언과 달랐어요. 처음으로 그의 예언이 빗나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느껴졌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신수였어요. 사라지셨다고 들었는데요. 놀라서 말했습니다.
때로는 사라지는 것이 필요하지. 그가 미소 지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예언이 빗나갔어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니, 가장 정확한 예언이 실현됐소.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그의 말을 곱씹으며 걸었습니다. 한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감정이 아닌 철학에 기반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예언자 없는 예언.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닐까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 마지막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강물 위로 부서졌어요. 이 여정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처음엔 정치쇼라 생각했던 한국의 계엄령과 선거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진화로 보였습니다. 한국은 정치가 진화한 나라다. 레코더에 마지막 소감을 남겼어요. 여기서는 전통과 현대, 문화와 정치가 경계 없이 융합됩니다. 호텔 로비에서 레이코 첸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나요? 제가 물었죠. 네.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기술은 콘텐츠를 이기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죠? 데이터와 전략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선택했어요. 그녀가 떠난 후 김신수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문장이 있었어요. 진짜 예언자는 기억이다. 외할아버지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오고 싶었던 그곳.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제 기사는 NYT, 가디언 등 주요 언론에 인용되며 한국식 민주주의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K문화와 철학, 시민 참여가 결합된 21세기형 민주주의 패러다임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어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이 민주주의의 증인이자 해석자가 되었죠. 외할아버지의 유산과 한국의 기억이 제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기억은 가장 강력한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선택은 우리가 쓰는 미래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제 안에 무언가를 영원히 바꿔놓았음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저도 언젠가 다시 오고 싶을 그곳이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감동의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표함 속 종이 한 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청자님들 주변에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치 문화나 민주주의 경험이 외국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숫자로는 담아낼 수 없는 또 다른 K민주주의 스토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철학을 더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표 방송부터 투표 문화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정말 힘이 됩니다. 오늘도 위대한 감동과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가정에 건강과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